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하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바로 우리 사전 문제 풀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6번 문제부터인데요. 자, 지금 이차함수 y는 2분의 1의 x-k 제곱의 그래프랑 그리고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먼저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X축, Y축. 근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X는 지금 어디에서? K에서 접하는 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K다라고 두고 0, 지금 대입하면은 2분의 K제곱인 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여기가 K다. 접하는 거야. 자, 근데 이 그래프가요.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이랑 그러니까 0, 0을 지나면서 그냥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임의로 그려볼게. 그래서 얘가 y는 x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두 점 A하고 뭐다? B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자, 근데 또 어떤 조건을 줬냐면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하고 D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CD의 길이가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6이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럼 A에서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그럼 그때 각각 좌표가 얘가 C고 얘가 D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길이가 지금 뭐다라고 주어져 있냐면 6이다라고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임의의 좌표를 잡아볼게요. 어찌됐든 A라는 애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A 좌표를 A의 X좌표를 A라고 잡는다면 A, 얘는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B라는 점은 여기가 C 똑같죠? C는 A, 0이야. 근데 CD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결국 D라는 X좌표는 A 플러스 6, 0이다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CD의 길이는 6을 만족을 하고 결국 D의 X좌표가 얘인 거기 때문에 B의 이때의 좌표, B의 좌표가 A 플러스 6, A 플러스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뭐냐면요. Y는 2분의 1의 X-K의 제곱과 Y는 누구와의 교점이야? X라는 이 둘의 교점이 A하고 B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 얘를 풀면 2배 하면은 2x가 되는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이꼴 2x 이렇게 만족하겠지. 자, 얘 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2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결국은 얘는 k 플러스 1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이때 x 값은 뭐냐면 a하고 a 플러스 6이에요. 근이.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어떤 미지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일단 하나는 두 근의 합 a하고 하나는 a 플러스 6이잖아. 그래서 a 더하기 a 플러스 6은 뭐다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곱, 즉 a하고 a 플러스 6을 곱하면 두 근의 곱인 거니까 a분의 c 하시면 k제곱이에요. 자, 얘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얘를 정리를 하면 2a 플러스 6은 2배의 k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2로 약분하면 a 플러스 3은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 지금 k하고 a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k는 이라고 쓰면 결국 k는 a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이 k 대신에 a 플러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6a는 k를 제곱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를 제곱하면 되고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결국은 a제곱 지워지고 넘어가니까 2a는 4가 되고요. a는 뭐가 되냐면 2가 돼요.
자, 그러면 A가 2고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2를 대입하게 되면은 K는 뭐가 된다? 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거고 몇 번이 답이 되는 거냐면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 C, D가 각각 C는 X축 위, 그리고 D라는 애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고, 이때 누구를 구하는 게 우리가 답이냐면 AD 더하기 CD 더하기 BC의 최소값이야. 여러분들 이 문제의 유형은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이죠.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지금 AD 더하기 CD 더하기 BC의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AD가 여기고, 그리고 CD는 여기고요. 그리고 BC의 길이는 여기예요. 근데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A의 점의 좌표를 한번 써보니까 2,3이 되는 거고,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1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1이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점을 누구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결국 이 A라는 애는 여기로 이동이 될 거고 얘를 A'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AD라는 길이는 A'의 D랑 어떻게 돼요?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A'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결국 3,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라는 애를 이번에는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얘를 대칭시키면 X축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3, 얘를 B'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때 얘랑 얘랑 같고 BC의 길이는 B'의 C랑 어떻다?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얘랑 얘랑 같아. 그럼 문제에서 AD 더하기 CD 더하기 지금 BC예요. 요거의 최소값인데 지금 얘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뭐랑 표현이 되냐면 AD는 A'D랑 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A'D랑 같고요. CD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BC라는 애는 누구랑 같냐면 BC는요 B'C랑 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B'C랑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요거의 최소값. 근데 최소값을 구할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죠. 요거랑 요 길이야. 근데 우리 C하고 D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움직이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인 거고 D라는 애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애들이 지금 B'C, CD 그리고 D, A'D 요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은 A'하고 B'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가 C였지? C'이 되고, 그 다음 Y는 X 위에 있는 요 점 얘가 D'이 된다면 결국은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A'하고 B'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얘는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D, 그 다음에 C'의 D', 그 다음 B'의 C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누구랑 같냐면 A', B'이랑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얘랑 같고요. 얘는 A',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A', B' 되는 거고, 결국 A', B'의 길이는 우리가 두 점을 아니까 두 점 사이에 있는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은 루트 3 빼기 3인 거니까 36. 그 다음 9. 루트 45가 되네요. 그럼 얘는 3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x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랑 그다음 gx의 그래프가 똑같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도록 하는 상수
K의 개수,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개수가 같아야 돼, 각각.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fx, gx를 살펴보니 최고차인 개수가 둘 다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둘 다 포물선이구나. 그럼 우리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은요.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안 만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예요. 그럼 둘 다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y는 fx가 있을 거고 y는 gx가 있겠죠. 그럼 조건을 어떻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가 0, 그러니까 중근 가질 조건이 있을 거고 이때에는 만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조건을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fx가 지금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먼저 fx에서 판별식 d가 우리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먼저 쓰자. 0보다 작을 때 먼저 쓰고 0일 때 보고 그 다음 0보다 클 때 볼게요. 자,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먼저 짝수잖아. x 앞에 있는 개수가. 그럼 짝수 공식을 써볼게. b'에 제곱하면 4죠. 그리고 마이너스 ac 하면 ac 하니까 플러스 3k 제곱 12k 마이너스 40.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주면 3k 제곱 12k 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3으로 약분할게요. 그럼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6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6하고 2의 사이 값이 돼요. 그럼 이때의 범위를 k 값의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6하고 2의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예를 따져준 거는 y는 fx에서 판별식 d를 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gx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y는 gx.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똑같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예요. 짝수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고 b'에 제곱하니까 36. 마이너스 ac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k 제곱 36k 마이너스 9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다 넘길게요. 3k 제곱 마이너스 36k 그 다음 마이너스 60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60이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다시 조금 정리를 해주면 3으로 약분하면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10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네요. 결국 2하고 10이 바깥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2하고 10의 바깥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그럼 결국 공통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K의 개수를 찾아볼게요. 왜냐면 정수 K의 개수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니까 7개죠? 그래서 첫 번째는 7개가 나왔어. 자, 그 다음은 0일 때 볼게요. 판별식 D가 0일 때. 똑같이 한 개를 가질 때. 그럼 Y는 fx에서 우리가 판별식 D를 0을 해보고 Y는 gx에서 판별식 D 0을 써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판별식 D를 아까 구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때에는 얘 이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2하고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이때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 이때 K 값은 2하고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2하고 10이 나오죠. 그럼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땐 K 값이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럼 개수는 몇 개야? 한 개야. 2 하나. 그래서 판별식 D가 0일 때는 한 개가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Y는 fx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보셔야 되는 거고 또 Y는 gx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를 봐야겠지. 우리 아까 첫 번째는 D가 0보다 작을 때 봤으니까요. 그러면 판별식 D를 했어요. 여기잖아. 그럼 이때는 D가 0보다 작을 때 요거인 거니까 0보다 클 때는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6하고 2의 사이였던 값이 바깥 범위로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2의 이때에는요. 마이너스 6하고 2의 바깥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2하고 10의 어디였냐면 이때는 바깥 범위였기 때문에 사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2하고 10의 사이 값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때 만족하는 거는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개수는 몇 개예요? 10 빼기 2에서 하나 더 빼줘야 되는 거니까 7개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에서도 7개, 두 번째는 1개, 세 번째는 7개인 거니까 총 더하시면 K의 개수는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 값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가족권 보시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랑 fx를 x제곱 뭘로 나눴어? 볼게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나조건은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일단 가족권을 보면은 식을 세워볼게.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근데 몫은 몰라요. q1x라고 쓸게. 이때 나머지는 r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는요. 몫은 모르죠. 근데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r로 쓸게. 됐지? 자, 그 다음 얘 식을 써보면 이제는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x제곱 플러스 x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q 목은 몰라.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식을 얻어내야 되는 거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하면서 얘가 지워지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f의 0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f의 0값이 5다라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x 대신에 이번에는 0을 대입을 할게요. 우리가 사실 q3x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조금 없앨 수 있는 x 값들을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지워지고 x 대신에 또 0을 대입하면 또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해보면 f1 마이너스 5는 0이 되면서 f1 값이 5가 되죠. 그럼 f0하고 f1 값을 얻었죠. 자, 이제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R이 있잖아. fx 마이너스 R 얘도 fx 마이너스 R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결국 fx 마이너스 R이라는 애는 x 플러스 1 곱하기 q1x가 되고 두 번째 역시도 fx 마이너스 R이라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q2x 근데 얘도 fx-r이고 얘도 fx-r인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fx-r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3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fx는 4차라고 주어져 있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1 그럼 결국 여기가 x 세제곱인 거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냥 x고 모르니까 x 플러스 a다. 이렇게 줘도 되죠. 그리고 나서 미지수가 2개야. 근데 우리가 식도 2개 뽑아냈죠. f0,5, f1,5.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r값과 a값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대입을 해봅시다. 먼저 0을 대입을 하면요. f0은 f0-r은 0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A 이렇게 되죠. 근데 F0이라는 건 뭐였어? 5였어요. 그래서 얘는 5였어. 그럼 결국은 R-3A는 5다라는 식이 하나 뽑아내지고 두 번째 1을 대입을 하면 F1-R은 1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4 1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자, 근데 F1이 뭐였지? 5예요.
그럼 다시 얘를 좀 계산해보면 5-r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r-4a는 그쵸? r-4a는 9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여기로 넘기고 얘를 여기로 넘겼어. 그럼 두 개의 식이 얻어지고요. 두 식을 빼볼게요. 두 식을 빼면 r이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4이 되니까 a는 5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r 플러스 16은 9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결국은 r이라는 애는 우리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9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결국 7이 되겠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7이에요. 자, 그러면 r 마이너스 7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죠? f의 사값을 물어봤어요. 자, fx 우리가 이제 다 구했지. 왜냐면 여기서 a가 완성이 됐잖아. a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4였어요. 그럼 이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4고요. r값도 구했죠? r값은 fx는 이라고 정리하면 여기가 r이 되는 거고요. r값은 마이너스 7이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문제에서 f 4값이죠? 4를 대입을 하면 없어져요. 결국 마이너스 7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이 주어져 있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예요. 세 점이 주어져 있고 A, B, C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옳은 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문제를 좀 볼게요. 원이 있고요. 반지름이 뭐야? 5야. 그쵸? 그리고 A는 이게 A인데 마이너스 5,0이고요. B라는 애는 0,-5래. B라는 애는 0,-5. 그리고 C라는 애는요. 4,3이에요. 여기. C.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 AC 위에 점 P가 있대요. 호 AC. 자, 호 AC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P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임의로 잡은 거죠, 지금 그림에서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점 B와 직선 AC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AC, 직선 AC, 여기에요. 직선 AC. 그럼 우리가 직선 AC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지. 두 점을 아니까. 그리고 B, B가 어딨냐면 여기야. 그러면 점 알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결국 우리가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결국은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니까 9분의 3이 되면서 3분의 1이 기울기야. 그러면 점 하나 마이너스 5,0을 지난다 라고 잡으면 y는 기울기가 3분의 1x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5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5,0을 지나니까 x절편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을 다 곱할게요. 3을 다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 요 직선과 누구? B라는 점 0,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거리가 2루트 10인지를 확인하는 게 기억인 거죠. 그럼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보시면 1 더하기 9분의 절대값 0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니까 20되지. 계산하면. 그럼 결국 얘는 10분의 20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2루트 10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다음 니은. 사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일 때라는 조건이 있고요. 직선 PB랑 AC는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직선 PB. PB가 여기 있고요. PC라는 거는 PC. AC, PB, PC. AC랑 선생님 지금 AC와 PB예요. PB.
얘네가 수직인지를 확인할 거야. 누가? 저 넓이가 최대일 때. 근데 지금 보시면요. 점이 A하고 B하고 C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P라는 점이 고정이 안 되어 있잖아. 그럼 결국 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최대가 될 때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누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시면 되냐면 이 P가 우리가 이제 점 P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직선 이 AC 요거의 방정식의 기울기와 어떻게 돼야 돼요? 직선 AC의 기울기랑 평행할 때 우리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P점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AC하고 평행하게끔 우리가 그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임의로 이렇게 그을게요. 얘랑 얘는 평행해. 그럼 그때 P가 찍히겠죠. 그래서 최대일 때인 거니까 얘가 P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중심에서부터 이 P까지 접점이죠. 얘는 수직이고요. 결국 얘도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뭘 이제 물어봤냐면 AC와 PB예요. 그럼 PB는 어디냐면 P하고 이게 P잖아? B는 여기 있네. 그럼 PB는 여기야. 그럼 AC와 PB가 수직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90도보다 작게 되겠죠. 결국 AC하고 PB는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다음 디귿. 사각형 PABC의 넓이의 최대값이 요거냐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 고정되어 있는 거는 누구냐면 요 삼각형은 고정이 되어 있죠. ABC 넓이. 그치? 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ABC 삼각형 넓이에 PAC 넓이를 합한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건데 그때 P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니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 최대가 되는 건지를 확인을 했죠.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AC 직선의 기울기랑 평행해야 되는 거니까 같아져야 돼요. 그럼 일단 ABC 넓이를 구해볼게요. 디귿.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 근데 밑변은 AC예요. 그리고 높이는 우리가 기억해서 구했어. 왜? B하고 AC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인 걸 확인했죠? 그래서 얘는 2루트 10이에요. 그러면 AC 거리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건데 AC의 길이는 두 점 사이에 있는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보니까 AC는 루트 4 빼기 5의 제곱, 9, 9, 81, 그 다음에 3, 3은 9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루트 9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90이 되는 거니까 3루트 1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럼 3루트 10이에요. 자, 이제는 PAB 이거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높이가 달라지겠죠? 근데 높이가 누구냐면 얘가 높이야. 여기가 높이예요. 여기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서 누구를 빼시면 되냐면 여기를 빼면 돼. 그럼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거니까 5에서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를 빼면 되겠죠. 그럼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는 뭐가 되냐면 지금 아까 직선이 요거였어요. 그럼 여기에서 구해보시면 루트 1 더하기 9분의 절대값. 중심이 0,0인 거니까 0, 0 집어넣으면 5가 되고 결국 루트 10분의 얘는 5가 되면서 10분의 5 루트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돼요. 2분의 루트 10. 자, 근데 2분의 루트 10이라는 거는 어디가 2분의 루트 10이냐면 여기가 2분의 루트 10이에요. 그럼 높이는 5에서 2분의 루트 10을 뺀 게 높이가 되겠죠. 이만큼이 높이인 거니까. 이게 h인 거니까. 그럼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는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결국 이 둘을 더한 값이
2분의 15의 3 플러스 루트 10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확인해 볼게요. 공통인수 2분의 3 루트 10이 있고 이 루트 10에 요거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 루트 10 플러스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들어가요. 얘랑 계산하니까 얘는 2분의 3 루트 10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2분의 3 루트 10. 그럼 이제 계산할게. 요게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분배 법칙 하면 분배하면 얘는요 4분의 90이죠. 90 더하기 2분의 15 루트 10이야. 얘는 2로 약분되죠. 2분의 45예요. 그럼 결국에 2분의 분모 같잖아. 15로 묶으면 45가 되려면 3이 곱해줘야 되는 거고 플러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확인해 볼까? 2분의 15에 3 플러스 루트 10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 디귿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26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이 또 주어져 있는데 중심은 0,0이야. 그리고 x좌표가 3하고 7인 a1, a2가 있대요. 그리고 b좌표가 주어져 있고 자, b좌표가 주어져 있고 b가 여기 있어. 자, 근데 어찌됐든 지금 문제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A1B, A2B의 각각 수직인 두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지금 A1B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A1B. 이게 A1이야. 여기 A2예요. A2B. 그러니까 이거와 각각 수직이야. 근데 그 수직인 직선이 다시 만나는 점. 누구랑 만나냐면 이 원과 만나는데 B가 아닌 두 점이 C1, C2야. 그래서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C2가 되는 거고 이 직선이 원과 다시 만나는 점인 거니까 여기 얘가 C1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C2의 X좌표가 B고요. C1의 Y좌표가 A일 때 이게 Y좌표가 A고 이게 B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 원은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00. 요거야 원의 방정식이. 근데 X가 뭐일 때? 3일 때, 7일 때 각각의 A1의 Y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3, Y가 뭘 지났는지 7, A2가 뭘 지났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대입하면 X가 3인 거니까 Y제곱은 3의 제곱은 9죠. 그럼 100-9야. 그럼 얘는 뭐가 되죠? 91이에요. 그럼 Y라는 애는 지금 위에 있죠? 그러니까 루트 91이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인 거니까 루트 91이 되는 거고 그럼 A1의 값이라는 거는 3, 루트 9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야. X 대신에 이번에는 7을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X 대신에 7을 대입하면 Y제곱은 100-7, 7에 49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결국 얘는 5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Y라는 애는 결국 루트 5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Y 값이 루트 51인 거니까 7, 루트 51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C1과 C2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각각 여기에 수직인 애들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여기에 A2 그리고 A1 이 값들을 봐야 되는데 A1, B가 원과 다시 만나는 게 C1이에요. 그래서 지금 A1, C1 요 점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가 수직이잖아. 이게 수직이라고 A1, B, C1이 수직이에요. 그럼 얘랑 이어보면 결국은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얘가 지름이 되게끔 그래야지 수직이지 우리 원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A1, C1이 지름이 되므로
결국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A1까지에 있는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O부터 C1까지의 길이는 또 반지름의 길이. 뭐가 돼요? 10. 같다고요. 그 말은 즉 원점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는 원점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A1이 3, 루트 91인 거니까 C1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네. 이 C2랑 얘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직각삼각형을 얘가 지름이 되면서 어때요? B가 원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결국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또 같고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7,51이다 라는 거는 결국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이때 C2의 B는 요거인 거지. X좌표인 거니까. 그럼 결국 B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7이고요. A라는 애는 Y좌표였지. 누구의? C1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91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91. 각각 제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91이고 얘는 49.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14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원점 대칭이구나.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중심을 지나면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라는 것만 캐치하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27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돼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4차 방정식은 근이 원래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되겠죠? 근데 4개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는 거는 하나가 중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얘를 좀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근데 4차인데 다 x를 가지고 있어. 그럼 x를 일단 묶을 수가 있겠지. 그럼 공통인수 x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x3승 x제곱 그 다음 3a 플러스 2의 x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3차고요. 조립주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게요. 최고차항계수 3차는 1 그 다음 2a 플러스 1 3a 플러스 2 상수 a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1로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로 해보면 1, 마이너스 1 더하니까 2a고요. 마이너스 2a 하니까 a 플러스 2 되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되면서 0이 된다. 그럼 인수 맞는 거죠. 근 맞는 거죠. 그럼 결국 얘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x 원래 있었고 얘를 조립제법 썼더니 마이너스 1이 근인 거니까 x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 2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x제곱 2ax a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뭘 중근을 갖는지를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되는 건데 일단 이때 x는 0이 나오고 근이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2개가 나오는 거죠. 2차 방정식인 거니까 얘만 보면 자, 그럼 일단 누구를? x는 0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중복된 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은 얘가 아닌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x는 0을 중근으로 갖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x제곱 플러스 2ax a 플러스 2 이꼴 0에서 x는 0을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0, 0 대입하시면 a 플러스 2가 0이 나오고 그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럼 그때 식이 x제곱, 여기 마이너스 4x a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없어지면서 이꼴 0이 되고요. x에 x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면서 x는 0하고 4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x는 0 또는 x는
4 이렇게 나와요. x는 0으로 어떻게 돼? 중근을 갖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x는 0을 중근으로 갖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나오는 게 0,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 두 번째. 누구? x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를 또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에는 주어진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1 마이너스 2a x 대신 대입한 거야. 얘가 0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잖아. 우변으로 넘기니까 a는 3이 돼요. 자, 그러면 a가 3이 나왔네. 그러면 a3을 주어진 여기 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인 거니까 5 이꼴 0. 5 곱하기 1이고 즉 이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우리 누가 중근이었냐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중근 맞는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우리 0 이렇게 갖는 거죠. 세 개가. 자, 마지막으로 원래의 세 번째는 x제곱 2ax 플러스 a 플러스 2 이꼴 0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 케이스야. 그럼 판별식 d가 0을 쓰면 되는 거고 짝수 공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a는 2가 나오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a가 2일 때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 되면서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인 거니까 누구를? x는 1을 중근을 갖는 거야. 그럼 1 중근 갖고 0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a가 2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꼴 0인 거니까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이꼴 0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는 케이스죠. 그래서 원래 있던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중근이 되면서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찾았죠.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마이너스 1, 2, 그리고 3,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4개가 나왔고 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12가 됐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자, 지금 보시면 x축과 직선 L이 있어요. 그러니까 x축이 있고 자, 직선 L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직선 L이네. 그쵸? 직선 L이 y는 mx. 얘네. 왜 이거까지 안 읽었어? 자, 직선 L이라는 애는 y는 mx래, mx. 자, 근데 얘가 뭐가 나와 있냐면 x축과 직선 L, y는 mx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대요. 지금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다라는 거야. 얘가. 그럼 중심이 있겠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니까 우리 이 mx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때 접하니까 결국 이 중심에서부터 mx-y 이꼴 0의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축에도 접하니까 결국은 이때 y좌표, 중심의 y좌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다? 2다. 그럼 이때 p라는 애는요. a, 0이다라고 잡고 이땐 a, 2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가 또 주어져 있냐면 x축과 원이 만나는 점이 p고요. 직선 L과 원이 만나는 점이 q예요. 그래서 직선 L이 mx였지? 얘가 원과 만나는 점이 q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q야. 그 다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R이래요. 자, R이 여기예요. y축과 만나는 점. 누구를 지나냐면 직선 PQ를 지나는 거지, 그치? 이 PQ. 자, 그림자가 이렇게 져서 요거예요. 그럼 우리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얘는 원점이야. 그러니까 이 중심과 원점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해볼게. 그럼 결국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거니까 a분의 2죠. 요거의 기울기가 a분의 2야. 근데 얘는 수직이죠. 왜 수직이냐면 지금 어찌됐든 PQ는 이 원의 현이잖아. 그럼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수선해발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고요. 결국 얘는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다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 그럼 a, 0을 지나니까 y-0은 마이너스 2분의 a의 x-a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a 제곱이다 라고 세울 수 있네요. 그럼 결국 2분의 a 제곱인 거니까 누가? y 절편이. 그럼 아래 좌표가 0,2분의 a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2분의 a 제곱이에요. 또 이제 뭘 줬냐면 넓이를 줬어요. 삼각형 ROP. 자, ROP는 ROP. 그럼 끝났네요. ROP의 넓이가 16이래요. 요 넓이 16. 그럼 밑변이 뭐야? A고 높이가 2분의 A 제곱이잖아. 그럼 결국 16이라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고요. 높이 2분의 A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4분의 A 3승 이렇게 쓸 수 있어. 4분의 A 3승 이꼴 요거인 거니까 A 3승은 64가 되고 즉 A는 뭐다? 4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A는 4예요. 자, 그럼 A 값 4고 우리는 M 값을 구해야 돼. 60M이니까. 그럼 M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직선도 접한다며. 그쵸? 원이 이 직선이 접한대요. 그럼 결국 A가 4였으니까 4,2에서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2랑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mx-y = 0이랑 4,2 사이에 있는 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우리가 2랑 같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럼 먼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대신에 4, y 대신에 2 대입하고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4m-2라는 애는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제곱하면 16m 제곱 마이너스 8이 16m 다음 플러스 4는 4배 되고요. 루트 벗겨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지워지고 얘 일로 넘기니까 12m 제곱 마이너스 16m은 0이 되면서 결국은 4m으로 묶으니까 3m 마이너스 4 =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m값이 두 개가 나오네. m은 0이거나 또는 3분의 4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때 m은 0하고 3분의 4잖아? 근데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m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m은 0보다 크다. 그럼 즉 m은 3분의 4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60m을 물어봤죠? 그럼 60m이라는 애는 60 곱하기 3분의 4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최종 답은 80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문제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2차 함수가 y는 gx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고요. fx =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h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h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랬을 때 h2 더하기 h5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fx랑 gx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 거니까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근데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한 게 gx인 거니까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y는 이라고 정리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얘가 g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gx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fx랑 gx가 이제 구해졌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hx가 뭔지 봤더니 hx는 알파하고 베타를 이제 우리가 교점이야. fx와 gx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그 교점을 중심으로 이 교점을 가지고 그 교점의 안에 있는 사이값은 gx가 되는 거고요. 교점에서 바깥 범위는 fx가 된다라는 거야. 그때 걔가 hx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랑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제 그을 수가 있는데 일단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fx 이렇게 그었어. 그리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을 건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임의로. 자, 그럼 이렇게 뒀을 때 지금 뭘 알 수가 있냐면 fx랑 gx를 이제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교점이 하나는 알파고 또 하나는 베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알파하고 베타의 사이값에서는요. 누구를 선택을 하는 거냐면 지금 보니까 gx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럼 gx라는 거는 지금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그럼 여기서 gx라는 거는 알파 베타에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선택해 주라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고 바깥 범위에서는 알파하고 베타의 바깥 범위에서는 누구를 선택하냐면 fx를 선택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즉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요. 이 빨간색 부분의 얘가 y는 hx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무슨 조건? 가조건 보면은 hx가 이제 우리 구했어. h 베타는 그러니까 베타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겠죠. 그래서 y는 h 베타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그때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h 베타를 한번 그어 볼게요. h 베타라는 거는 지금 요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베타를 이렇게 그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될까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위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는 누구?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었죠. 그럼 결국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바깥 범위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fx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hx가 이제 빨간 부분인 거고 h 베타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때는 얘가 돼요. 지금 h 베타가. 세 개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로 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었을 때 이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다음 얘는 오른쪽으로 그어진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어보면서 이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각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가조건이 결국 저렇게 첫 번째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 조건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하나는 알파고 세 개가 얘예요. 노란 색깔 부분. 지금 빨간색 부분이랑 이게 H 베타지? H 베타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얘를 x1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얘를 x2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는. 그러면 x1이랑 x2랑 누구? 베타랑 더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게 가조건이죠.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베타라는 게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어진 게 fx 이꼴 gx 즉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잖아. 지금 여기 알파하고 베타잖아. 그쵸? fx랑 원래 gx의 교점이. 그럼 여러분들이 fx 이꼴 gx 얘의 교점은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알파하고 베타를 갖는 거니까 이렇게 인수를 갖는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 최고창의 개수는 여기 보시면
fx에서 gx를 한번 빼봐요. 그러면 fx에서 gx를 빼면 x제곱에서 마 x제곱 빼는 거니까 2x제곱이 되고 ax 지워지고 뭐가 되냐면 2b가 돼요. 그래서 2x제곱 2b가 되는 거니까 결국 최고차항 계수는 2다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다시 정리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누구랑 같아지는 거냐면 지금 2x제곱 플러스 2b랑 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비교해보면 여기 x항이 없죠. 1차가 없어, 1차 x가. 그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 포물선은 축 대칭이니까 우리가 대칭성을 좀 이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베타였을 때 h 베타를 그었을 때 y는 만나는 점들이 얘네였어요. 그럼 지금 x1하고 베타라는 애는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 대칭축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얘인데 이거의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 전체의 제곱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2분의 a가 돼. 그래서 얘는 x는 2분의 a가 대칭축이 되는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2분의 a겠죠? 이때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a fx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보면 x1하고 베타가 대칭인 거니까 축 대칭인 거니까 x1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얘는요. 뭐랑 같냐면 위로 볼록한 거니까 2분의 a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지금 보면은 x2랑 베타죠. 지금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러니까 x2하고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a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니까 이번에는 x2 더하기 베타를 2.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네. 그럼 결국은요. x1 더하기 베타라는 애는 a가 되는 거고 x2 더하기 베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고 두 식을 뭐 할 거냐면 더할 거예요. 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더해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베타가 두 개네. 그리고 우변은 0이 돼요. 근데 조건에서 얘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4였으니까 결국 베타는 뭐가 되면 되냐면 4가 되면 되죠. 그럼 베타가 4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는 4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얘랑 얘랑 같은데 이쪽을 보시면 이 알파 베타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분배하면 이 알파 베타는 결국 뭐랑 같냐면 이 b랑 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결국 알파 베타 이꼴 b가 되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6이니까 결국 b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 값도 이제 우리가 b 값을 구했어.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러면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나 조건을 안 썼죠. 나 조건을 보면은 함수 y는 hx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15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알파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었죠. 그럼 마이너스 4, 얘가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음의 정수의 개수가 15개가 나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7, 14 그리고 여기가 하나 하면 8개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결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hx 아무 점 위에 올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여기다 이용을 해볼게요. fx의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16 마이너스 4a b는 마이너스 16이었고요. 얘가 뭐를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지워지고 결국 a는 뭐가 되죠? 2가 돼요. 그래서 a 값은 2가 됩니다. 2. 그래서 a는 2. 자, 그럼 이제 다 했네.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He 더하기 HO예요. 그럼 He 더하기 HO인데 우리가 이 범위가 마이너스 4하고 베타가 뭐냐면 4예요. 그러면 5는 요 범위에 있는 거고 2라는 애는 이 사이에 있는 애겠지. 그러면 H2라는 거는 결국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 거니까 G의 2랑 같은 거고요. H5라는 애는 4보다 큰 요 범위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F5랑 같은 거죠. 그래서 F5. 이걸 이제 구하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GX의 그래프가 요거야, 요거 GX.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2를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F5라는 애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F5는 플러스 25 2A 2죠? 5E 10 그 다음 마이너스 16인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상관없죠. 어차피 부호가 다르니까 지워져. 그냥 안 쓸게요. 그러면 이때는 지워지고 지워지고 결국은 A가 뭐였냐면 2였잖아. 그럼 쟤도 대입하면 되는 거죠. 2 대입하니까 마사 4 또 지워져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25 더하기 10이 답이 되는 거고요. 더하니까 35가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 다 풀이를 했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